26번부터입니다. 자, 26번이 중요하게 잠깐 쉬었는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답은 5번인데 자, 5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경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5. 이때 여러분 고려하여야 한다 밑에 할 수 있다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데 자,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A라는 여러분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한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어떤 행위가 적발이 딱 됐어요. 적발이 되는데 이게 취소가 되거나 정지되는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공사로서 중개업을 하다가 오늘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어. 그럼 적발이 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오늘 적발되면 내일 취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내일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적발되면 이런 사실이 있느냐 확인도 해야 되고 행정관청이 그 사람만 보고 행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확인하다 보면 제가 통상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한 넉 달쯤 있으면 취소가 된대요. 자, 그러면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이 되면 넉 달쯤 있으면 취소가 되겠지. 근데 한 달쯤 지나서 자기가 먼저 폐업을 딱 내요. 왜 폐업 낸다 그랬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말로 살짝 도망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폐업을 탁 내고 영업을 안 하면 다행인데 옆에 동네 서초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딱 합니다.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수수료 받을 거니까. 자, 이렇게 재등록이 들어와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해주면 그러면 취소나 정지될 놈은 한 놈도 없을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법을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것을 성계한다.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의 성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을 성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면 폐업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성계하는데 10년 만에 들어왔어. 그럼 10년 전에 너 잘못했잖아. 취소시키겠다. 그럼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럼 몇 년까지 따라올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의 정지니까 6개월이 지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랬다고요. 개공사를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지금 제 개념을 잡았다면 지금 5번 지문이 맞죠? 재등록 개공사에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성계할 때는 폐업기간과 사유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럼 3년이 넘었으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하여야 한다를 시험에서 설정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X예요.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서 의식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5번이 맞다면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개공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하지 않는다니까 X.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성계한다. 그래서 틀렸는데 이 지문은 이렇게 말했죠. 자, 1년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정지 한 번 더 받으면 취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지나 과태료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따라가 본다? 1년간 성계한다. 그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 했으니까 틀렸고. 자, 3번은 지금 그림 그렸죠.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 즉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없다. X 뭘로 고쳐야 된다? 3년이 지나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4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번에는 업무 정지에 해당될 때는 폐업 기간이 얼마? 1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는 할 수는 없다.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자, 이 그림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매회 1, 2, 3, 4회, 다음 4회 때 또 나올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27번.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암기표에 1번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중요한 문제. 옳지 않는 것 답은 2번인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절차 때문에 X예요. 자, 절차에 X 딱 해놓고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절차 옆에다가 적습니다. 취소, 점 찍고 청문.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하고. 정지, 점 찍고 의견 진술. 그거를 절차라 그래요. 절차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반대로 이렇게 올려놨다고. 이행한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번 지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한테 내내 전달했던 게 뭔가 하면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고정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용인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용인은 경기도지사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예요. 자, 그래서 교부한 사람과 사무소를 관한 시도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르면 누가 취소를 시키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기를, 자,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중개업은 경기도 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위반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위반한다, 경기도에서 위반한다. 상식이지. 경기도에서 위반하잖아.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 위반 사실을 알아도 취소나 정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하고, 절차가 뭐다?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하고 정지를 내리기 전에는 의견 진술을 받아서 그 결과를 교부한 사람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나 정지는 누가 시킨다? 교부한 사람이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내잖아. 지금 문제에서 보면 만약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키고 통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틀린다고.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사람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취소나 정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사람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소나 정지는 누가 시킨다? 교부한 사람이 취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나 정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았지만 제주도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제주도에서 위반을 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취소를 못 시킨다니까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장한테 통보해서 취소시켜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취소나 정지는 누구밖에 못한다? 교부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서울시장이 그냥 취소시켜버리면 되니까. 됐죠? 교부한 시도지사 익히셔야 됩니다. 꼭 그 문제를 반대로 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나머지 1, 3, 4가 다 됐는데 특히 1번 방금 했죠.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주시고. 28번 개공사 갑은 매매가 4억, 임대가 2억인 주택에 대해서 매도인 A와 매수인 B와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동일한 기회에 매도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도 중개하였다. 그때 개공사 갑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말이겠죠. 자,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만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갈로 열고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2억에서 6억은 0.4%, 임대차는 1억에서 3억인데 임대차 알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매매가가 4억이니까 4억 곱하기 0.4%, 4, 4, 16, 160만 원인데 총액은 그랬으면 둘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320만 원.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일어나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만 계산한다. 그리고 한쪽으로부터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는 총액을 묻고 있습니다. 29번 갑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훈련을 해놨습니다.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이고 정지 처분 기간이 다른 것을 찾아라.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이, 인, 설, 개, 금. 그래서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근데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는 전부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예요. 자, 6개월 이하니까 똑같은 이중소속을 위반했는데 어떤 관청은 6개월을 매기고 어떤 관청은 한 달을 매기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각각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준이 어떻냐, 다른 걸 찾아라. 요래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다 그랬다고요. 그럼 이거 6개월 이하의 정지 사유들인데 기준을 어떻게 공부한다? 앞에 이중 소속이 6개월짜리예요. 그럼 이게 2 딱 돼 있으니까 뒤에도 6개월짜리가 2개 있다고.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무조건 얼마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뭐는 기준이 6, 뭐는 3, 6, 3, 3, 3 이렇게 들어가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요게 3개월짜리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제 다른 놈이 하나 딱 갖다 붙는다고. 그래서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2번이나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되죠. 기준이 다른 놈을 찾아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가 시험지에 적어야 돼. 이, 인, 설, 개, 금 적어놓고 앞에 이중소속은 6. 그럼 뒤에도 2개 있어. 6개월짜리. 나머지 싸그리 얼마? 3개월 딱 적어놓고 순서는 다르게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적어놓고 이제 그 문제를 천천히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번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는 답이 1번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옆에다가 6 적어봐요. 그리고 밑에 4가지는 무조건 3개월짜리. 문제는 그렇게밖에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가는 길을 딱 잡아놨다고 훈련을 시켜놨다니까 지금 그죠? 이제 이 인설설 계획하면서 요 인이 뭐냐? 인장 등록은 3개월이다. 이제 우리 알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가는 길은 잡았으니까 이제 길은 찾아. 말을 물을 먹도록 말까지 갈았으면 물을 먹기는 말이 먹어야 되잖아 지금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인장 등록 위반 이런 거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29번 거기 1번은 6개월짜리, 나머지 2, 3, 4, 5 전부 3개월짜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번 넘어갑니다. 자, 30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대체적으로 잘 체크하셨습니다. 틀리는 것 2번이죠. 말은 길게 나왔지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디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 사업자 등록은 디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부터 틀렸다. 그죠? 여러분 디항력에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것은 한 번만 갖추면 됩니까? 계속 유지돼야 됩니까? 존속돼야 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존속되어야 될 요건이죠. 오늘 이사와 전입신고 갖췄고 내일 모레 전입신고 빠졌다. 그럼 당연히 그건 대항력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틀리는 것 2번. 1, 3, 4, 5 잘 정리되어 있죠? 그대로 익히셔야 되고 특히 5번 주택임대차법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는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5천을 월세로 좀 주시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얼마를 받아라? 연일할 동그라미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동그라미 중에서 낮은 금리로 해라. 그 정도 하나 들어놔야 돼요. 근데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석 달마다 발표를 해요. 그럼 석 달마다 발표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암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럼 시험 칠 때는 뭐 1%를 한다 이렇게 주겠지. 그죠? 그럼 보나마나 이래 되죠. 자, 지금 기준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0.75%인가 그렇습니다. 이 석 달마다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연일할 10% 또는 기준금리 1%라고 잡고 1% 더하기 2%면 이게 얼마다? 3% 중에서 낮은 금리를 해라. 그럼 무조건 10%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3%로 월세를 계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은 2번. 31번. 협회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중개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협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협회가 무슨 일을 하냐고. 협회는 개공사들의 복리 정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가 협회예요. 중개협회니까. 자, 그러면 협회가 하는 업무가 탁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 협회 회장님을 알아야 돼. 회장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협회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났잖아요. 회장님이 어디 윤씨라 그랬죠? 아유, 파평윤 씨는 몰라도 되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자, 이제 제목이 잡혀 있으면 윤이 뭘까요? 윤리 현장. 시험에서 윤리 현장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정보 제공,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가 탁 들어가면 여러분 품위는 뭐 해야 된다? 유지 이 말을 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지도, 우리 회원을 내가 지도한다. 그 말은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 달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예요. 이거 다 몰라도 돼.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이게 협회가 하는 업무예요. 자, 그래서 31번 1. 회원의 품위 유지, 품위 동그라미. 2번 정보 제공, 동그라미. 4번에 공제 사업할 수 있다, 5번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지도 동그라미. 아닌 것 3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중개법인이 하는 업무잖아. 그죠?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딱 하는 거예요. 협회 업무. 거의 시험도 한번 들어왔는데 협회는 업무편을 물을 때가 제일 복잡해. 그래서 회장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넘어갔어. 이 32번. 자,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 옳은 것은. 자, 벌칙에 관련되는 것은 단순 암기식으로 하나 이상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옳은 것은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플러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암기표 8번에도 그대로 붙어 있을 겁니다. 허운정해 일할 때 운영규정 위반은 취소도 되지만 더하기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옳은 게 5번으로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 또 서에 동그라미. 전속중개서는 전부 다 얼마다? 6월에 업무정지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X. 2번 개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할까요? 신고관청이 하지. 그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면 강남구청은 등록관청이에요. 강남에서 영업한다 그랬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서 해야 된다? 제주시에 가서 해야 된다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번. 고용인이 누구지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형벌에 해당하는, 형벌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동일한 금액 때문에 X죠.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럼 개공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동일한 벌금형은 아닙니다. 관리자 책임이잖아요. 4번 지문은 여러분 원래 내기합시다 그랬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그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재가 뭐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이것만 해야 되지. 더하기 1년에 1,000 이렇게 문제가 너무나 잘 나온다고. 그래서 X예요. 다시 묻습니다. 원래 시험에 나오는 건 내기합니다.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에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거나 추가로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제재가 상대적 취소 사유. 그것만 있지 더하기 1년에 1,000 하면 틀린다.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갑니다. 33번 너무나 많이 했죠. 외국인 토지법도 무조건 한 문제 들어옵니다.
자,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 답이 5번이죠. 외국인이 군사지역에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는 받아야 한다 하면 X예요. 허가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 항상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 다른 데하고 겹치면 하나만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5번. 상대적으로 1, 2, 3, 4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새기셔야 되고,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0년 연속 출제든 연속해서 10년 동안, 그럼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니까 50개가 떴다니까요. 원래 나오면 11년 연속이에요. 그 짧은 내용에서 나온다는 말은 같은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5번 익히시고, 34번 100만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100만원짜리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 휴 하고 가는데, 자, 1번 개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문자 위반이죠. 100만원짜리입니다. 반드시 개공사 성명을 간판에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죠. 문자 위반 100. 니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 동그라미 있고 외 딱 뚫으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세 번째, 개공사가 광고물의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합니다. 자, 개공사가 표시 위반, 이복의 문표니까 이거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근데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하면 이제 사정 달라집니다. 의식하셔야 되고, 100만원짜리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안 하면 얼마? 500.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 1년에 1000. 비용. 개공사가 서로 다른 두 개 계약서, 지금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했죠. 서로 다른 두 개 계약서 작성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상취만 있어요. 상대적 취소. 자, 100만원짜리 2번에 2개. 자, 벌칙이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어렵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 들어오는 벌칙만이라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것들만 딱 뽑아 놓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35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은 아까도 했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틀리는 것 답은 4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법 위반이다. X. 순가는 이거 10억에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합시다. 그걸 순가라 하는데, 순가 중개를 했다고 위반이 아니고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위반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그리고 1, 2, 3, 5 정리되어 있습니다. 36번 또 민법에 관한 문제가 들어오니까 까칠했죠. 사실은 민법 문제지만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짚어야 됩니다. 36번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은, 법정지상권 민법하고 중개사법을 통틀어서 나올 수 있는 거 5개 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 1번.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익히시는데, 자, 1번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 판례가 어느 하나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만 딱 수정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특히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은 주택임대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 나대지에, 일단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에 동그라미 놓고 저당이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다면 줄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자, 그럼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면 이렇게 되죠. 나대지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는 괄호 열고 받아쓰기 합니다. 최우선 변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하고 연결합니다. 최우선 변제권도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인정해주지 않는다. 꼭 정리할 것 5번입니다. 37번 내려갑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중개 대상물에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의 발생, 소멸에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는 맞는데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X다, 그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중개할 수는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정리할 것. 됐죠? 1번 같은 지문은 그 186조는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은 성서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은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 거죠? 민법 186조인데 지금 이 말을 했는 거예요. 186조는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요. 5억에. 자, 5억에 판다라고 계약이 되고 을이 대금을 다 납부했어요. 대금을.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갑 걸까요? 을 것일까요? 설명은 알아듣겠습니까? 5억에 팔겠다고 계약을 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누구 거냐고? 당연히 갑 거예요. 물건이 변동되려면 대금이 납부되는 게 아니고 방금 뭐라고요?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된다. 아, 등기됐다는 소리 안 했잖아. 그죠?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된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 지금. 186조 민법에서 우리 부동산의 성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38번 갑시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리는 것 참 많이 했던 판례인데 1번이죠.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그 개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X예요. 왜 X? 진정으로 개공사의 의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개를 한 것이 몇 번을 했고 어떤 모양이며 어떤 결과를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의 성질이죠. 자, 그래서 1번 틀리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진정으로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성실하게 이런 거 들어가면 막 맞는 것 같이 보여.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사랑한다 그러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하면 그냥 아주 진정으로 죽어도 어떻게 사랑하는데 죽어도 사랑하는 거 들으면 좀 다 가짜예요. 가짜. 진정으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의사에 따른다 라는 게 판례.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2, 3, 4, 5 다 맞겠죠. 자, 2번 등록을 하지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게 무등록업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무등록업자가 탁 들어오면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으면 안 돼요. 중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데 거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받아야만 처벌을 하지 무등록업자가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5. 3번 조심해야 됩니다.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즉 컨설팅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뭐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컨설팅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도 개공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거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단이 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5. 여러분 봐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 쓰는 장소에서 매수자가 야 이거 한 500만 원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매도인은 못 깎아주겠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서를 안 적고 갔겠죠. 갔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다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뭐 수수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하죠. 5번 개공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무자격자의 보수는 받을 권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무자격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니까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겼잖아. 보수 약정은 뭐? 무효. 됐죠?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받는 판에 지금 수수료 받을 권리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약정은 무효이다. 답은 1번. 자, 39번이 살짝 까칠한 것 같지만 출제된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고 여러분 찾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서 틀리는 것. 자, 양이 많은 것 같지만 5번 봐요. 토지 확인 설명서를 적을 때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사항은 수도, 전기, 가스는 어떤데 물으면 옆에다가 아프나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토지를 거래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를 지금 물어봐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수도, 전기, 가스는 어디서 물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 할 때 이게 그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야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봉사 가시더라도 끝까지 문제 보셔야 돼요. 옛날 성현 말씀에 그죠? 독서백편의자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자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독서백편 책을 100번만 읽으면 의자현 스스로 물리가 터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왜 공자 왈왈왈왈 이렇게 앉아서 계속 흥얼흥얼 막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렇게 읽으면서 머리에 넣는다고 그 내용을 그죠? 100번만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시험 치실 때도 이거 잘 모르겠어 딱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라고 뭐가 보인다고 지금 토지에 수도 전기 가스 이거 설명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틀린 것 5번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40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경매의 진행 절차로서 간론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이 2번인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거기 박스 보시면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거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경매가 시작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경매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배당을 요구할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하라 해놓고 이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짜도 잡고 경매도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2번 있는 지문대로 거기 한번 적어 주시면서 경매 절차 하는 걸 기억하시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결정한다. 배당 요구를 종기를 배당을 요구할 사람은 며칠까지 하세요부터 통지해 놓고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대로 가는데 2번인데 표를 보시면서 자, 그러면 경매의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혹시 그래 물으면 대답할 게 뭐죠? 경매의 마지막 절차 부동산을 인도명도예요. 이제 낙찰까지 다 받고 대금을 납부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빠져서 내가 들어가는 게 인도명도예요. 이런 절차를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그죠?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을 해서 꼭 한번 적어 주실 것.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과정은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반드시 제일 앞에 점수 적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회는 몇 점, 2회는 몇 점을 적어놔야 자기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오늘 최고 점수 75점, 평균점은 55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5점 이상 오신 분들은 지금 양호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55점 미만 부진. 다 틀린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다 틀린 거죠. 자, 틀린 지문들만 뽑아서 본 시험 치는 날 꼭 안 틀리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